우선 부정적 감정의 가장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두려움, 두려움, 이 공포 이쪽 부분입니다. 광범위하게 불안인데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바로 그 근심 걱정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근심 걱정의 95%인데 97%는 거의 생각이나 마음 자체의 그 머릿속에서의 그런 착각과 그 어떤 그 편견, 오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 불안과 공포 반응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3%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서 두려움에서부터 용기의 단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용기의 부분에서는 에너지 차이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호키스 박사는 대수 로그 표시로 두려움의 그 에너지를 100으로 보고 용기를 200으로 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그 다음 단계의 그 욕망이 더 두려움보다 강하면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욕망이 두려움보다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욕망을 채우고 성취하면 우리는 자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데 그 욕망을 채우지는 못하면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면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은 우라병이 바로 이 자존심이나 자부심을 느끼는 단계에서 상처를 받고 자기의 자율적인 어떤 해보자고 하는 욕구가 사회적으로나 또는 개인적 능력이나 또는 구조적으로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좌절된 울분의 그 아드레날린 에너지들이 바로 이 영역에서 뭉쳐 있다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의 영역을 넘어서야지 비로소 용기가 되고 이 용기에서부터 비로소 자발적이 되고 포용력이 되고 이렇게 건전한 쪽으로 사랑, 기쁨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쪽에서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오늘의 에너지가 바로 감정의 에너지가 연료 탱크가 차 있던 것이 점점점 비워져서 지금 두려움의 그런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뇌과학적으로 편도체에 있는 그 뇌세포들이 정확하게 작용을 할 수 없고 에너지가 없을 경우에 그 세포들이 그 활동을 못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포도당이 떨어지면은 세포가 활동을 못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기 때문에 세포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냅니다. 뇌 쪽으로.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오늘의 하루에 그 오전 오후에 어떤 그 에너지를 많이 썼느냐 또 어제 그저께 그저께 또 일주일 단위 또 한 달 단위에 수면을 충분히 잔다. 프로젝트라든지 어려운 시험에 잠을 3시간 또는 자지 않고 혹사를 몸을 식혔을 때 반드시 이러한 그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고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 에너지가 부정적인 데서 두려움을 느끼는 단계에서도 더 에너지가 떨어질 경우에는 다시 그 밑으로 에너지 단계가 100에서 거의 20단계까지 떨어지는 그 단계에서 슬픔, 무기력감, 그 다음에 죄책감, 수치심 이렇게 가슴의 단계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장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펩티드 결합 또는 감정 에너지 호르몬이 점점 올라가서 뇌에서 사랑과 기쁨을 느끼는 단계가 심장에서부터의 가장 행복한
심장이 가장 잘 뛰고 행복한 순간이 바로 기쁨의 그 빛이 뇌 속에 비춰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활동이 거의 꺼지고 에너지가 소진돼서 어둠의 사이에 있는 그 심장이 거의 뛰지 않고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죠, 우리가요. 절망. 그럴 경우에 빠져 있다. 그와 같이 그럴 경우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정 에너지가 되지 않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래되면은 공황장애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 감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 3끼의 식사를 하고 산소와 포도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1일 주기, 매일 생활과 3일 주기를 잘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3일 주기는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이 소진되는 그런 날을 3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이 지나면 그 버티는 힘, 견디는 힘이 떨어지죠.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드레날린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이 피하기 위한 그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그 코르티졸, 이 두 가지가 3일이면 소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는 감정 에너지 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운동인데 매일 30분씩 에서 1시간씩 하는 운동을 해서 신체 에너지를 감정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전환시키면서 거기에 쾌감 물질인 도파민과 오이포이드 계열의 체내 마약인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또 면역계가 강화되죠. 그러한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음악 감상, 노래하기, 또 미술 감상,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세로토닌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 봉사 활동을 해서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옥시토신 호르몬을 만들고 남자는 바소프레신을 분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호스피스와 간호원들의 행복 지수가 높고, 임신 중에는 우울증, 임신 중에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산후에 에는 임산부가 우울증이 온다는 게, 휴증이 온다는 게 바로 이 옥시토신이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정신적 고통,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감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자기가 전두엽에서 주의를 어느 쪽에 두고 있냐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전두엽에서 어떤 나의 자신의 고민, 작은 이기주의인 생각에서 빠져 있느냐, 안 그러면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더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어루만져 주고 거기에 봉사와 기여를 하는 이타적 행동을 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의 목적과 그러한 행복감을 되찾아서 정신적인 성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과 보람, 이런 것에서 생의 의욕을 다시 느낀다면 그 전에 불안과 두려움의 경험이 자기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 그래서 이제는 그 단계를 딛고 넘어서서 가는 성공의 계단으로 화려하게 변신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